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소방관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종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소방청은 1,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해 충북 진천과 음성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립지로 선정된 음성 맹동면은 수도권과 인접한 데다가 전국에서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총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돼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민선 7기 광주광역시의 역점 시책인 일자리 발굴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일자리 전문가들과 만나 일자리 사업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선 7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참석자들은 문화 콘텐츠 기업 청년 인턴제와 태양광 패널 클리닝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 실효성을 평가하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화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각 지자체들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에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각 지자체들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간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자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그늘막 설치를 늘리거나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 작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 지도 등도 병행되며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실시하는 건설 현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폭염 대응 TF팀을 가동, 소관 분야별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는 물론 무더위 쉼터 4,79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만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였으며 그늘막 설치 사업,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취약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광판이나 가두 방송 등을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전파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4일 2018년 청소년 일촌맺기 결연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청소년이 주인 되는 세상 실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소년 일촌맺기는 대구 지역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멘티와 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펴줄 멘토를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2회째를 맞았습니다. 멘토들은 멘티로 선정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2의 부모가 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주 청년 해외 배낭연수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년 해외 배낭연수 지원 사업은 외국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주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팀별 자유주제로 작성한 여행 계획서를 제출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럽의 전기차 사업과 싱가포르의 마이스 산업, 독일과 폴란드의 다크 투어 등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대전광역시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 청년희망통장 워크숍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덕특구와 원도심 등의 스타트업 2,000개를 육성해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도 노력하겠지만 청년들도 시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과수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제천시 백운면의 사과 과수원 2곳이 화상병 확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개 농가 24.6헥타르가 과수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수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0m 주변의 과수를 뿌리채 캐내 매몰해야 하는데 매몰 대상 61개 농가 중 78%의 매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배군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병과수의 매몰 작업과 인근 지역의 소독 등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국의 지방규제 혁신 전담관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기업의 규제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 주도의 규제 혁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를 개혁해 혁신 성장의 우수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서비스 R&D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부산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아이디어 제안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 이후 10월 초 최종 입상자가 선정됩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비스 R&D 저변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물약품 도매업소를 불시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동물약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양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데요. 이번 불시 점검으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행정처분 조치했고 6개월 이내 재점검에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가중처분할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 최초로 해양수산부대에 벤처 조직이 시범 운영됩니다. 조인트벤처 1호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해양수산 현장에 드론을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합니다. 이상길 혁신행정 담당관은 역량 있는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얽매지 않고 정책을 제안하고 해결하는 조직 문화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마련했습니다. 또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 미추홀 아이마켓도 설치했는데요. 이를 통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림항 북방파제 시설이 개선됩니다. 그동안 한림항 북방파제는 시설이 노후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정훈 유지가 어려워 항내 운항이 불편했는데요. 이에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242억 원을 투입해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 공사를 추진합니다. 우선 TTP와 상시 콘크리트를 보강하고 준설 작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를 시범 운영합니다.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는 아파트 주민자치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지 내 지역 주민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는 이번 달 중순부터 서울 소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10곳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